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구강건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마름, 즉 구강건조증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구강건조를 흔하게 유발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효과적인 생활관리, 나아가서는 이제 한방치료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시는 그림은 우리 사회의 이제 가까운 미래 사회의 지하철 내 모습을 희화한 그런 그림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5세 이하의 인구보다 오히려 많은 이런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 입마름과 관련된 오늘의 주제인 구강건조와 관련된 불편함을 겪는 인구가 아주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강 내 구조는 뭐 입안에 혀가 있고, 또 입안을 촉촉이 적셔주는 침샘의 기능이 있고, 또 삼기고, 또 치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발휘되어야 되는데, 특히 혀의 경우는 이제 입이 마르면 뭐 음식을 삼키거나 씹거나 삼키고 맛을 감별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침샘에서 나오는 침의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또 이제 촉촉이 적셔서 삼키거나 맛을 느끼는데 이제 기능을 잘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입안 내 보호 기능이나 균을 억제하고 하는 기능도 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강건조증은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 또 나아가서 하나의 진단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가 타액분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타액분비가 줄어들어 있어도 입 마르다고 호소 안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강건조증이다 라고 증상과 진단명으로 활용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구강건조증은 타액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입이 마르다라고 느끼시지만 타액 분비율은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입안에 남아있는 잔존 타액에 문제가 있거나, 타액의 화학적인 조성의 변화가 있거나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구강건조증을 호소하게 되겠고요. 또 한 경우는 타액 분비는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데도 구강건조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 타액선은 주로 이제 저장능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타액의 한 50% 수준까지 줄어들어도 입마름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액 분비가 줄어들거나, 또 타액의 생화학적 구성에 변화가 있거나 해서 구강건조증이 온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하나는 타액선은 여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타액 분비량이 정상 분비량의 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 때까지, 그러니까 90%, 80%, 70%, 60%가 줄어도 구강건조증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만 입안에 건조한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구강건조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약물이에요, 약물. 뭐 이제 가장 흔한 약물 중에 하나가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신경과에서 많이 쓰이는 약제들, 항불안제, 항우울제, 또 안정제, 수면제, 뭐 이런, 또 파킨슨병 약들, 이런 약들이 심한 갈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약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들, 이런 것들이 중등도의 입마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효구린 증후군이나 당뇨와 같이 전신적인 어떤 질환이 대표적인 입마름을 유발하는 질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머리 쪽에 암이 있거나 했을 때 방사선을 쪼이게 되는데, 이런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침샘을 비가역적으로 손상시켜서 입마름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적인 면과 관련해서 과도한 스트레스, 또 불안, 우울 이런 상태에서도 흔하게 입마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타액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장애 같은 환경에 오랫동안 처하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작동이 돼서 타액의 맑은 침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나마 이제 침이 나오는 게 끈적끈적한 성분으로 이제 침이 나오게 돼서 입안이 텁텁하고 끈적이고 또 뭐 이러면서 이제 입마름을 이제 잘 유발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입마름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화된 것이 직접적으로 구강건조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노화는 직접적으로 구강건조의 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층에서 분명히 구강건조 환자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노인들의 경우는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런 관련된 질환들,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질환, 또 전립선 비대증 이런 쪽에 이제 약들을 많이 먹게 되고, 이러한 약물 중에는 흔하게 타액선의 분비 기능을 방해해서 입마름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었을 때 받았던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몸의 어떤 민감성이 높아져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신적인 기능이 약해지면서 타액선 기능도 줄어드는 경향도 분명히 있으리라 이렇게 보이는데, 주된 원인은 어르신들이 입마름을 느끼는 주된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어떤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대사 관련된 질환을 앓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약물 복용이 주요한 구강건조의 원인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구강건조증 발생 연령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고,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조 유병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루 중에도 낮 시간보단 야간의 빈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는 동안에 입마름을 느껴서 머리맡에 이제 물을 놓고 잔다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입이 너무 말라서 깬다는 거예요. 깨가지고 물을 또 마시게 되고, 그러면 뭐 쉽게 잠도 못 이루는 데다가 또 마신 물 때문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해서 반복되는 어떤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같이 와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입마름도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도 우리가 이제 적절한 생활 관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야간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면서도 목마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량의 시원한 물을 입에 가볍게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입을 적셔가면서 삼키는 이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다음은 이제 증상 및 증후인데요. 입마름을 느끼면 단순히 갈증을 느낄 뿐만이 아니고 입안 내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초기에는 입안에 설태가 늘어나요. 타액이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이제 입안의 이물질을 씻어내는 작용이 있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설태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끈적끈적한 느낌의 타액이 주로 많이 나타나요.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작동이 돼서 점액성의 타액이 나오고, 이 타액은 소량 나오게 되다 보니까 거품이 많아지고 끈적끈적한 느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안에 입술 또는 나아가서는 목 이런데 이제 건조감도 같이 나타나고, 목이 건조하니까 후두의 건조감으로 인해서 쉰 목소리 이런 것도 쉽게 나타나고요. 또 타액 분비가 안 되는 게 이제 오래 가면 실제로 혀 위에 울퉁불퉁한 조직들 중에는 실유두라는 게 있는데, 한자어로 사상유두라고 그래요. 이 실유두가 줄어드니까 탈락이 돼서 혀가 맨질맨질해지기도 해요. 이런 걸 이제 경면설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곰팡이균과 관련돼서 위축성 설염 이런 것도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혀가 더 갈라지고 혀에 이제 민감성도 높아져서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이제 발현되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삼키는데 방해가 될 뿐만이 아니고 맛을 느끼는데도 미각 기능을 떨어뜨리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점막의 염증이나 특히 곰팡이균의 감염 이런 것들도 흔하게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강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침, 타액이고 이러한 타액이 원활히 잘 나오지 않으면 이런 여러 종류의 불편함이 유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몇 개 보면 이거는 이제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또 끈적끈적한 소량의 점액성의 타액만 나오면서 설태가 많아지고 거품 많은 침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양상이에요. 구강건조증 초기 환자들이 이러한 양상으로 잘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타액 분비가 줄어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입에 이제 신류도가 탈락이 됐어요. 뒷부분엔 설태가 남아있지만 건조한 양상이고 앞부분은 건조함과 더불어서 신류도가 탈락이 돼서 맨질맨질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더불어서 입꼬리 쪽 이렇게 양쪽을 보면 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구강건조증이 진행이 되면서 타액이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입안에 진균류가 기회감염을 일으켜서 균주가 늘어나거나 해서 이제 만성적인 구강구순염 이런 걸 이제 유발하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타액 분비가 이제 오랫동안 안 되면 이 실류도 사상류도가 다 이렇게 탈락이 될 뿐만이 아니고 혀 표면이 울퉁불퉁한 조약돌 모양처럼 이렇게 형태적인 변화도 유발이 돼서 자극감을 쉽게 느끼고 매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극감을 느끼니까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화끈거리거나 아리거나 하는 통증도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정도가 더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고 이 환자의 경우도 입꼬리 쪽에 이렇게 이제 구강구순염이 칸디다균의 감염 균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유발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강 건조증의 진단은 1차적으로 주관적인 거니까 환자가 입이 마르다 그러면 구강 건조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타액 분비율을 확인을 해야 돼요. 타액 분비율은 안정시와 자극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확인을 하게 되는데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입에 고여 있는 침을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받아서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침들이나 또는 이제 소타액선에서 분비된 타액들이 입안 내 점막들, 혀뿐만이 아니고 입천장, 뺨 안쪽, 입술 내측 이런 쪽에 촉촉한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도 보조적으로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구강건조증의 관리 방법인데요. 사실은 치료라고 안 하고 관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타액 분비선이 한번 망가지면 그 타액선의 기능을 다시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병이다라고, 어려운 병과 관련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남아있는 타액선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주는 거고, 또 설사 줄어들어 있더라도 입안 내 타액 분비 저하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법들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죠. 적절히 껌도 씹고, 이때 이제 당이 없는 껌을, 무설탕 껌을 씹는다든가, 또 신선한 야채나 과일류를 먹어서 타액 분비를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가습기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리로 효과가 없을 때는 인공 타액을 쓰게 돼요. 인공 타액은 탈리바다, 제로바다, 드라이문트다 해서 이런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분무식이나 젤 형식으로 이제 바르는 인공 타액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타액들이 찝찝하고 사용감도 편치 않고 하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나마 타액 분비가 현저히 줄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생활상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액 분비를 촉진해주는 필로카핀이라는 약제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물론 약망이 쓰는 거죠. 이러한 약제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타액선에서 타액 분비를 좀 더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약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액선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저히 타액선 기능이 줄어들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약제에 한계가 있고요. 또 조금이라도 과량을 쓰면 이제 침 분비뿐만 아니라 땀도 많이 나게 만들고 매식거리게 하기도 하고 해서 또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건 이제 전문 선생님과 상담해서 이제 적절한 용량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한방 치료는 이제 뭔가 이렇게 몸의 기능이 허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이제 허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잘 나누어서 치료하게 되는데, 실증의 경우는 몸에 열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허한 경우에는 몸의 수분의 기운을 만드는 장부의 기능이 줄어들어서 온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런 음액을 보충해 준다. 이런 의미의 이제 약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열이 많을 경우에는 석고, 황금, 지모 이런 주의 약제를 이제 적절히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 자음시켜, 허할 경우에는 자음시키기 위해서 생지황, 현삼, 사삼, 구기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허한 경우가 기본 베이스에 많이 있거든요.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보충해 주면서 이러한 약제들이 기본 비위 기능,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는 이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약을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적절히 침 치료도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건 한 근거로 제로스토미아,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이나 하이퍼살리베이션, 그래서 이제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 있을 경우에 침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시스테매틱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모두 이제 10편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구강 건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치료를 한 문헌 보고가 프랑스나 스웨덴, 브라질, 우리나라, 또 중국,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이제 10편 정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환자들은 대부분 두경부 종양에서 이제 방사선을 치료했거나, 또 뭐 다양한 환자들, 그냥 단순 구강 건조증을 포함한 다양한 환자들을 다 포함을 했거나, 또 효구린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해서 여러 종류,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나타나는 구강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본 임상 연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제한적이나마 효과적인 효과를 보였다라는 결론을 보여서 어느 정도 타액선 분비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통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 이루어지는데 침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강 건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몇 가지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 첫째는 매실이에요, 매실. 이 매실을 이제 파릇파릇할 때 이렇게 채취를 해서 뭐 이렇게 매실 액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한약에서는 요거를 이제 적절히 가공을 해서 검게 그슬린 이제 오메라는 걸로 약재를 써요. 근데 이 매실 자체가 구연산이나 시트릭시드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타액 분비도 촉진을 해줄 뿐만이 아니고, 요 자체가 진액을 보충해주고 소화도 돕고 하는 작용이 있어서 구강 건조증에 이제 상용하는 뭐 약품이라기보다 식품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매실 차례든가 매실의 액을 이렇게 희석해서 먹는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 차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 한약재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음시킨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음액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런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칡뿌리, 갈근이라고 그래요. 이 칡뿌리도 이제 한약재 생진 지갈 시켜주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뚱뚱하고 열성 체질인 분들한테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차처럼 활용해도 되고 한약재로도 많이 쓰인다라고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약재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도인 양생법 차원에서 고치법이라고 그래서 이를 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히는 일종의 구강 건조 이용하는 구강 체조법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래턱에 힘을 빼고 입을 가볍게 벌린 다음에 사가 어금니가 가볍게 마주쳐 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고치라고 그래요. 이런 방법으로 36회 이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혀를 이용해서 혀의 잇몸이나 치아 이런 부위를 가볍게 이제 혀를 돌리거나 양쪽 뺨을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좌측 10번, 우측 10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소량이 돼도 침이 생기면 그걸 가볍게 3에 나눠서 삼기는 이러한 도인 양생법의 구강 체조법을 이제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것도 생활의 관리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